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혼자 주식하기 많이 힘드시죠?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주식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고요? 자,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 번호 샵 3772번으로 채팅방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장으로 그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수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는데요. 자,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은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겨울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면서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는데 오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좀 찝찝하고 꿉꿉하더라고요. 그렇죠. 괜찮으셨어요? 저 운전을 해서 왔는데, 네. 옛날에는 그 비가 내리면은 빗소리가 이제 딱 그 낭만이 있기도 하고, 네. 하지만 요즘은 그냥 비가 오면 차 막히고, 낭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비 오는 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비 오는 날도 싫고, 네.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눈 오는 날은 그래도 좋았었는데, 눈 오면 이제 그 노면이 올까봐 그런 걱정부터 하는 걸 보니까, 나이가 이게 확실히 나이가 됐구나, 이제 곧 다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비 오는 날 약간 막걸리 한 잔 네. 괜찮지 않은가요? 그럼 매일 먹기 때문에 어차피 술은 그렇구나. 특정한 날에 먹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맑아도. 그럼요. 맑으면 맑아서 좋아서 먹고, 흐리면 흐리니까 좋아서 네. 먹고, 이런 게 술이라서. 맞습니다. 예.
네, 현명하십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날씨는 흐리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은 좀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등을 해주면서 분위기가 좀 좋은데요. 좀 안심이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상현 전문가님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동발, 이제 미국이랑 이란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세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에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들은 일제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은 보여줬지만은 특별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게 이제 알파벳, 그러니까 저희한테 친숙한 건 구글이죠. 네.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이 세 회사가 좋은 소식과 함께 이제 급등을 해줬었는데 일단 저희 같이 이제 나스닥 차트 한번 먼저 보시고 지나가실게요.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 이제 어제 이제 좀 흘러내리다가 어제 개파락 이후에 급하게 반등을 해줬는데 좀 보기 쉽게 이제 분봉으로 나눠서 보시면은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뭐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이랑 비슷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회사지만은 나스닥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기술주 위주로 종목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제일 어제 크게 이제 올랐던 것처럼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좀 있었다. 또 더불어서 IT 업종에 주로 강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종목들이 어제 올랐던 이유들이 무엇이냐면은 중동에서 있는 리스크가 있지만 거기에 불구하고 구글이랑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월가에 있는 대부분 투자하는 곳에서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레포트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0이라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무슨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지금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하기에는 자율주행차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뭔가 드론이 날아다니는 이런 박람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구글이랑 애플은 할 것도 없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음성 인식과 자율주행 차량을 결합하는 기술이 이번 쇼케이스에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전망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제 월가에서 이제 이런 레포트도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 뭐 이란이랑 뭐 불확실성 때문에 뭐 페드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까지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우리 시장도 지금 양대 지수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아침 시초에 비해서 조금 밀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서두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시장이 지금 오른다고 해서 지금 안심하실 때는 아니라는 점 먼저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선까지는 후퇴가 가능한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 일단은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까지 확대되진 않겠지만은 이란이 언제든지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포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힘없이 밀릴 수 있는 구간이 2100선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선까지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루 만에 반등을 한다고 안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어제 하락하는 거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면은 오늘은 반등 시에는 종목들을 조금 매도할 수 있는 이런 구간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한번 조정이 겪고 나면은 이제 어떤 종목을 보시는 게 좋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반등 시 매도하고 나서 새로 어떤 종목을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까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S 2020이 한참 핫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업종들, 자율주행,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8K TV인데 8K TV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예전에 삼성과 LG가 너네 TV 가짜다 진짜다라고 한참 네.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TV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5G 관련주들은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테마들이 없기 때문에 테마주, 개별주, 그 다음에 이런 CES 2020 관련주 위주로 좀 재편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반등을 해줬는데 보니까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또 CES 202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시장까지 좀 연결이 돼가지고 이 CES 2020 관련 업종들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영수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주식을 하시면서 말이죠. 최악은 뭐냐면은 시장을 안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네. 누가 이거 추천했으니까 누가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사는 경우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저점을 올려가고 지금 제가 왼쪽에 밑에 쪽에다가 이제 주황색 선 하나 그어놓고 위에 쪽에다가도 주황색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밴드가 보면은 상승 추세로 아직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으면은 이 추세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악은 뭐냐면은 시장을 안 보는 거. 네. 그 둘째가 뭐냐면은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도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꽤 이제 하락이 나왔죠. 네. 폭락까지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뭐 어제 이제 뉴스 보면 폭락장이라고 하는데 2008년에 리먼 때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는 뭐 가볍게 뭐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락했을 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싸지면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지 지금 뭐 막 내던지고 하기는 좀 그런 아직 시장이 상승주대 살아있다 말씀드렸고 반대로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상승해주고 있는데 추세는 살아있지만 대외적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는 시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포지션이 이 추세 때 안에 있을 때는 본인의 포지션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 어제 만약에 빠져서 손절 쳤어요.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따라잡아요. 그럼 내일 빠지잖아요. 그럼 또 손절 쳐요. 계속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기 나름대로의 밴드를 잡아놓고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은 아직 큰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하고 이란과의 문제도 있지만은 오늘 이제 아침 뉴스를 나온 걸 보니까 그 미국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온도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만약에 탄핵 이슈가 나오거나 조금 더 대두가 돼서 이제 그게 뉴스화가 되면은 우리 또 트럼프 형님께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선을 또 돌려야 되잖아요.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또 오히려 이제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호재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밴드를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시장이 흔들리지도 마시되 대신 너무 긍정과 낙관을 하셔도 안 된다. 본인 포지션을 너무 자꾸 번개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일희일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 좀 시장을 좀 넓게 좀 글로벌적으로 많은 이슈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다고 또 실망하지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대응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추천 포인트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럼 먼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면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홈페이지
저희 코너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들어가시면 추천주 게시판이 있는데요. 네 번째 게시판,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매일 아침마다 그날자의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는데요. 자, 오늘 1월 7일 고수의 픽 게시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자, 오늘의 퀴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7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퀴즈를 맞출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희 전문가님들의 힌트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힌트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게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입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는데요.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거고요.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가지 종목 중에서 1번 K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된 종목인지 이거를 왜 맞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 고수의 픽 코너 어떤 코너인지 설명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 이제 저도 있고 김상현 전문가님도 계시고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전업하는 것처럼 혼자 그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몇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네. 우리 나름대로 기법을 갈아 넣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대중들하고 여러 종목들을 또 공유를 해야 되니까 네. 쉽고 편하게 종목을 발굴하고 갈 수 있는 종목도 선정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매일 뽑힌 종목들을 아침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즘은 이 프로그램과 싸우는 게 일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네. 아까도 이제 그 화면에 나온 것 중에 신자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소개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나왔어요. 아. 또 나왔는데 사실은 전고점 레벨에서 저항을 좀 받고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2조 가까이 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7% 넘게 상승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2번 나오니까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날 비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네. 2번이나 나왔는데 네가 안 샀어? 막 이런 느낌으로 날 비우는 그런 그러네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빨리 사야 나오면 바로 사야겠네요.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렸단 말이야. 네. 이런 이 녀석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네. 정도로 시켜서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들이고 또 좋은 종목들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장전에 올려놓으시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검색하지 앞자만 있어도 대충 이제 그 우리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할 때 앞자를 딱 클릭해 보면은 종목이 몇 개씩 다 나오잖아요. 한 네. 5-6개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의 퀴즈인 K를 넣으면 한 5개 정도 종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하셔가지고 주식 매매하시는데 참조를 하셔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지금 5% 넘게 오르면서 23만 9천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프로그램에 그렇죠. 대한 그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종목 K땡땡땡에 대해서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힌트 주실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젊은 친구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라떼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그렇죠. 약간 비아냥하면서 쓰더라고요. 네. 저 때는 말이죠.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날이 되면은 날짜를 안 봐도 오늘 수능인지 압니다. 워낙 추워가지고 맞아요. 하늘도 감동할 정도로 추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수능 날이 돼도 비가 내릴 지경이에요. 옛날에는 눈보라가 쳐야 되는데 네. 비가 내릴 지경이다. 네. 그래서 나 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네. 라고 할 때 그 라떼의 대표적인 책이 2권이 있는데 네. 한 권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라는 했던 그분의 책과 한 권이 1막 1장, 7막 7장, 7막 7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7막 7장의 저자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고요. 네. 정치 테마주. 사실 정치 테마주는 지금쯤은 저희가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굳이 뽑아온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 와서 뽑혀온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혀가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이 뽑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홀에서 저희 때 저를 괴롭혔던 7막 7장,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한번 읽어보아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성공을 하지 않냐.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네가 사형수인데 만약에 네가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수능을 만약에 만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살려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한 달 안에 공부를 해서 네가 만점 맞을 수 있지 않겠지? 안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던 그 시절에 나왔던 극악의 책. 너무 괴롭게 하셨네요. 그럼요. 공부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기숙사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국어 뛰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국어 정말요? 뛰고 그다음에 이제 밥 먹고 아침 자율학습하고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동안 3년 동안 그 짓을 어떻게 했나. 수능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럼요. 오. 수능은 뭐. 네. 근데 그럴 때 그 시절에 그 유명했던 그분과 관련된 종목이고 K로 시작하는 종목이고 코스닥에서 한 1,000원대 코스닥에서 한 1,000원대 되는 공부 열심히 하신 거에 비해서 관련주가 1,000원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1,000원짜리 한 장을 들고 가서 살 게 없는데 좋아요, 주식 좋아요. 시장에서는 주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1,000원대 종목이고 칠막 시장 관련된 그분이고 총성 이번 뭐 정치 테마주 라고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셨죠? 그럼요. 아주 네. 좋은 대학 가셔가지고 뭐 네, 그런 것 제가 갈 수 없던 그 H. 아메리칸 물을 먹는 아이비리그 예. 그쪽으로. 네, 그분 칠막 실장의 저자. 여기까지 정치인 테마주다 힌트 들어봤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이 칠막 실장이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힌트를 들어볼까요? 네, 칠막 실장 저도 처음 들어봤고요. 원래 책도 안 좋아하고 저는 좀 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저는 책이랑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내용만 그러니까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조금 이름에 좀 직관적인 힌트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이 회사가 부산 그리고 경남 방송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에 또 경인 방송이 있고 네. 이제 각 대전 방송이 있고 하듯이 그쵸? 이제 부산, 경남에 있는 이제 경남 방송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혹시 미국에 네. 좀 유명한 언론사나 이제 방송사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뭐 바로 CNN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CNN 이름만 보면은 한 한국의 CNN 정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멋있을 보시면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약자가 같습니다. 약자가 그래요? 같으니까 검색하시면은 아마 금방 나오실 텐데 오늘도 좀 많은 분들 많이 맞추셔가지고 5명께. 제가 어쩌면 또 한두 명 정도 더 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요? 정말 많으면 네. 한두 명 정도는 더 드릴 수 그럼요.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있는 방송사라고 하니까 거기 사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겠죠. 네, 그래도 다들. 그래서 많이들 보내주시면 저희 또 인심이 또 후합니다. 네. 인심도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막 바로바로 가니까. 맞아요. 이왕이면은 다들 수익 보면 좋잖아요. 그쵸. 수익 보면은 일단 저희는 이제 방송할 때 수익 봤다고 해서 그 선풀 달리는 그 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다, 코스닥 1,000원대, 그리고 부산과 경남의 방송사. 이름만 들으면 얼핏 들으면 거의 한국의 CNN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4가지 힌트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1번 K 땡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자 고수의 픽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7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1번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5명을 뽑아서 저희가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보실 시간입니다. 저희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823님의 아모레퍼시픽에 관한 질문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매수가는 16만 8,142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을 적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수익을 조금 보긴 했는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이 아모레퍼시픽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좀 좋을까요? 일단 16만 8,142원. 뭔가 이 가격은 네. 많은 물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고, 일단은 사실 가격대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좋은 가격대 들어가셨고, 지금 보시면은 주식 초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높게 평가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주식 초보이신데 아모레퍼시픽을 사셨다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 광기와 광란에 씌어가지고, 네. 자꾸 뭐 동전주 막 알 수 없는 저도 못 들어본 잡주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일단 내가 알 수 있고 좀 안정적이고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높게 평가하고 가격도 예를 들어서 막 폭등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원래 통상 한 20만 원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6만 원, 17만 원이야. 옛날보다 따졌네? 사야지. 약간 이런 관념으로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1만 8,500원이기 때문에 수익권이신데 제 생각은 조금 장기로 보면은 꽤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이제 사드 보복 때문에 다 좀 두드려 맞은 게 있었는데 지금 슬슬 터닝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빠르게 움직인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화장품주가 좀 빨리 움직인 아이들은 빨리 움직였지만 시세가 분출되거나 테마가 형성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25만 원대, 26만 원대까지는 쉽게 갈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비중을 안 쏠렸으니까 만약에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다. 많이라고 하면 30%, 40%대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만약에 거기서 조정을 주면 차익 실현 한 만큼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은 차라리 조금 나는 장투를 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끌고 가신다고 하셨을 때 제 생각에는 글쎄요. 한 29만 원, 30만 원 인근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왜 한 번 제 생각에 이번에 선거도 좀 끝나고 중국하고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하면은 한번 이제 테마가 엮일 때가 됐거든요. 지금 이쪽에서도 이쪽 종목들이 슬슬 바닥잡고 슬금슬금 앞다투어 미리미리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뉴스가 터지면서 추세를 분출할 때 그때부터 슬슬 파고 나오면 되는 시즌이 올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고 1차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를 일단 잡아야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일단 손절가를 갖고 가셔야 되는데 좀 넉넉하게 잡을게요. 나쁜 종목 아니기 때문에 8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왜냐면은 이런 큰 종목들은 단타 치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잡는 게 낫고 반대로 이제 단타 치는 작은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손절가 좀 빡세게 잡아가지고 한 1, 2, 3%면은 손절을 쳐내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기 때문에 한 18만 원 정도 손절가, 목표가는 25에서 26만 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의 손절가를 작게 잡고 천천히 움직이고 우량주는 손절가를 조금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걸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하시니까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말을 추가로 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만약에 많다면 30에서 40 정도 되신다면 단기적으로는 한 25에서 26만 원까지 갔을 때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셔라 이렇게 들어봤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거의 29에서 3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중장기적인 전망이 좀 좋다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3671번님의 태웅로직스입니다. 5,700원의 매수가,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물려있다고 하십니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태용로직스는 제가 좀 생소해서 이제 봤더니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고 지금 물려 계신다고 하는데 일단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제일 첫 번째로 권해드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규 상장을 거래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첫날에 이제 공모가와 그 다음에 자사주 물량, 그 다음에 유통 물량,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 이제 이런 거 자본금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상장 초기에 오를 수 있겠다,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공모가를 상회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어서 매매는 가능한 하신데요. 문제는 이거는
정말 초반 상장하고 나서 한 10거래 안에 변수가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 매매법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사실 저희처럼 개인 투자하고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차트를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차트를 표시를 해놔서 이제 앞쪽에 좀 몰렸습니다. 역시 상장 초반에는 거래가 몰리기 때문에 좀 캔들이 두껍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날 저가를 6,000원에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이 6,000원 위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차라리 매매가 쉬웠습니다. 좀 매매가 쉽고 어느 정도 밑에서 지지선 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버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상장하자마자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처럼 어디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 가격대가 어디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어디고 이러한 자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또는 이제 하락했을 때 거기서 받쳐주는 가격도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웬만하시면은 하락할 경우에는 곧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5,700원일 경우에는 한 3주 전, 12월 중순경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5,700원을 사고 바로 5,700원 밑으로 가자마자 바로 12월 20일에는 매도하시는 게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추가 매수는 절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 뒤로 하락할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실제로 10,000원짜리 종목이 상장하자마자 3,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전 저가 부분인 5,020원 부분이 12월 24일날 저가 부분인데 5,000원 이탈 시에 손절할 각오로 그러니까 조금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말이죠. 지금 자리는 일단은 존버를 하시되 5,020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손절을 진행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 또 태용로지스 같은 경우 운송업입니다. 운송업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드론이다 뭐다라고 이제 좀 이슈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은 사실 물류회사가 드론을 들여오는 거는 조금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고 드론 회사를 사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종도 좀 적합하지 않고 그다음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료도 부족하고 지지대도 없으니까 손절가는 5,020원 잡고 그 뒤에 이제 만약에 반등했을 경우에는 반등 시 5,700원까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장된 뒤에 좀 빠지는 종목들은 앞에 누적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하라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 5,020원이 이탈 시 손절할 각오로 좀 보셔라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0084님의 파워로직스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자, 고수님 저 손절해야 하나요? 투자 전략 좀 잡아주세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투자자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1,800원 매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양봉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뜬 것 같으니까 조금 크게 키워볼까요? 너무 작게 보이네요. 보면은 여기 양봉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양봉에 따라 들어간 거는 이제 뚫을 자리가 나왔으니까 양봉에 따라 들어갔어. 근데 바로 음봉이 나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식이에요. 뭔가 막 올라가고 양봉이 나오면은 막 흥분해요. 저거 내가 보고 있던 종목인데 나를 버리고 가시나요? 이러면서 네. 쫓아갔다가 근데 다음 날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지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 어제 만났던 그 친구랑 오늘 만난 그 친구 같은 친구인데 네. 어제는 좋은 친구였다가 오늘은 다른 친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투자 전략이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뚫는 봉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에 상따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해봤자 뭐 한 5% 정도 뭐 있던 봉에서 들어갔는데 5.8%니까 5, 6% 정도 상승했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뚫는 양봉 보고 들어간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작 1,800원이고 지금 1,200원인데 600원 떨어졌다고 벌써 손절을 걱정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니까 본인이 처음에 들어갈 때 나는 이 가격에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없이 일단 덮박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매하실 때 너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바닥에 돈 들어온 건 그때부터 돈이 아니에요.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단돈 몇백원 떨어졌는데도 막 심리가 몰리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주식 안 샀으면은 치킨을 사 먹어도 10마리 더 사 먹을 텐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손절가 일단 9,800원 정도 잡으시고요. 9,800원에서 한 조금 널프하게 잡으면 9,500원까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영업이익도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9,500원 정도 잡을게요. 손절가 9,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목표가는 제 생각에는 만 전고점 한 쌍봉까지 전고점 레벨까지 한 14,000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손절가 9,500원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 13,000원 정도 잡으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6750님 넷게임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비중이 50%나 된다고 하시고요. 매수가는 7,800원이라고 하십니다. 자, 계속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문자 내용에 계속 보유할지 고민입니다. 속 시원히 대답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속 시원히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왜 사셨습니까 이거를? 네. 일단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7,800원이면 사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게다가 비중이 50%란 말이죠. 네. 관리 종목을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여기다 투자를 하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이영진 전문가님께서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숫자로 생각하라고 했다고 정말 이건 너무 숫자로만 생각하신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자신의 돈의 절반을 정말 불투명한 회사에 다 던져버린 격이 돼버리는데 일단은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공시를 뒤져보니까 자본 잠식률 50% 이상으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이란 뜻은 회사가 돈을 워낙 적자를 보다 못해 자신의 회사의 자본을 절반 이상 까먹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관리 종목으로 그때 50% 이상일 때 지정이 돼버리고 이 상태가 한 반기가 더 지속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에 50%가 이제 관리 종목 지정됐으면은 내년 3월 감사 시즌 때 분명히 또 상장 폐지 위험까지 갈 수 있지만은 일단은 위기는 한번 넘긴 게 최근에 이제 넥슨이 아무래도 최대 주주다 보니까 네. 유상증자로 해서 자본금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양호하다 하지만은 사실 뭐 이제 넥슨에서 돈을 더 넣어주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복불복인 종목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투자하신 거는 좀 잘못됐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손실이 얼마 안 되세요. 그러니까 비중이 커서 그렇지 한 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이거 저희가 모르는 다른 정보가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도 일단은 정보 매매라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 절반 내지 그러니까 비중을 10% 정도까지는 내려주시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넷게임즈에 대한 분석까지 상담 문자 오늘 총 4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꼼꼼하게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1번 K땡땡땡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앵커님이 아까 말씀을 살짝 하셨지만 들으셨나요? 그렇죠. 날아가는 참새의 배꼽 때까지 볼 수 있는 네. 이 섬세한 남자이기 때문에 KNN이었고요. 네. 일단 정시 테마주를 접하는 자세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차트들이 좀 만들어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앞으로도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절대 어떤 정치적 후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이분이 아무로 뜰 것 같다. 이것과 주식이 실제로 그 회사가 수혜를 받는 건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데 이제 어차피 당선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그 테마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회사에 일이나 도움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이나 뭐에 도움될 게 아니고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우리들의 대선 때 되면 선거 때 되면은 네. 그냥 요 종목이 가는 거라고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종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볼이었을 때
부러진 경우, 그러니까 올라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부러진 경우에 그래도 이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뭐 당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정말 테마주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곧 있으면은 4월 총선인데 총선 인근에 가면은 분명히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종목은 안 가고 남의 종목들만 슈팅하고 안 갈 줄 알고 지금 안 사고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봉의 그 탐욕과 욕망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막 딸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급락을 하면은 내가 왜 이랬을까 또 이 매년 반복되는 후회들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렸던 그 정치인과 관련된 칠막치자에 관련된 그분, 잘생긴 그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종목인데 한 번씩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다가 여기 이제 갭이 세게 나왔는데 갭이 이제 그 따님권 때문에 갭이 한번 약재가 터지면서 갭이 나왔다가 다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슬슬 그 이번에 그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하나 또 뭐 창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그 이슈랑 엮이면서도 이분이 한번 뭐 등판을 하든 안 하든 실제로 총선에 나서든 안 나서든 네. 뉴스를 만들어서 한 번은 띄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스템도 이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고 선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 K에는 매수가 한 1,300원 지금 1,305원, 1,3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300원 이하면은 충분히 들어가 보실 만한 종목이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그렇게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손절가는 1,140원. 1,150원도 아니고 우리 또 대한민국 감정은 1,105달이지만 한 1,140원 정도 네. 저게 잡으시고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1,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 한 종목을 오늘 꼽아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인물이 정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시선에서 보면 안 되고 정말 테마주들의 우리들 약속으로 접근을 해보셔라 이런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1,300원, 손절가 1,14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1,5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1번 KNN이었는데요. 오늘 퀴즈의 정답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번호 뒷자리 7218-0736-8090-5204-3333 이 5분이 오늘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자,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고수의 픽 퀴즈는 매일매일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퀴즈부터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전문가님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벤처 창업기업의 성장을 더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게 하겠다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지난해 2배가 넘는 금액을 투입하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5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억 4천만 달러 증가하며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흑자폭을 키웠습니다. 상품 교역의 결과로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73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1억 1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수출은 10.3%, 수입은 11.7% 각각 감소했고 수출 감소세는 12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원유 수급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중돈상 원유의 선정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습에도 우리 금융시장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며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이 대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패널 판매 목표를 작년에 2배로 제시했습니다. 정호영 사장은 CES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제시한 3가지의 중점 과제는 대형 OLED 대세화 주력, POLED 사업 경쟁력 제고, LCD 경쟁 우위 중심 구조 혁신 가속 등이었습니다. 정 사장은 TV용 패널에서 OLED 매출 비중은 올해 20%가 될 것 같고 2, 3년 후에는 30%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전체 물량이 작년에는 330만 대 정도였고 올해 600만 대 중반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작년 하반기 수준의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가 오는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금융을 새 화두로 삼은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시험사업 지원에 박차를 가합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지난해 5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에는 관련법이 제정된 4월 이후 테스트베드 지원이 시작됐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바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핀테크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 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핀테크 혁신 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설일 전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과 보증으로 36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윤식 하나손해보험 사장이 올 3월 정기주주총회에 맞춰 사장직을 그만둡니다. 금융당국의 경영관리 대상에 편입될 만큼 악화한 경영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의 인사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베트남 법인이 개발한 쌀과자 신제품 아니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06억 원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오늘 방산 부분의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2조 2천억 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대비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다면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더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나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샵 3772번으로 채팅방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답장으로 주소 불러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